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그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도 오늘부로 해서 한 240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240일 하면은 긴 시간이죠. 240일 하면은 7달이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수능의 난이도,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수능 성적,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240일 정말 부단히 공부해도 뜻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240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결과 중심의 입시라는 거예요. 과정에서 학습의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의 자녀가 현재 기숙학원에 있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재수학원에 있거나, 또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다니면서 지금 재수를 하려고 생각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에서 문제점이 쉽게 노출이 되어지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갈 수가 있는데, 과정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시험 보고 9월 시험 보고 수능 시험 봐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수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개선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재수의 시작은 나의 수능 성적에서 라고 주제를 잡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나의 성적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대학을 목표로 삼는 것인가? 많은 학생들은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학습의 문제점, 그 학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잘 몰라요. 대부분 재수를 시작하게 될 때 모든 분들은 희망, 그리고 가능성, 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현재 학습의 문제점이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습의 단계가 언제쯤이면 목표하는 것만큼 성취가 이루어질지 아직 잘 모르죠. 자, 우리가 재수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을 때 모든 학생들의 성적은 사실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학생의 성적, 실제 재수를 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이나 과탐, 한국사까지 모든 영역이 원하는 것만큼의 100%의 성적을 내신 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어도 잘 받고 수학도 잘 받고 탐구도 잘 받다면 영어를 못 보거나 이렇겠죠. 지금 이제 사례 첫 번째 학생의 경우를 보시면 자연계인데, 지금 보시면 주요 과목의 성적이 다 부진한 상태가 되죠.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그 다음에 생명과학을 4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잘 본 과목은 지구과학,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이렇게 시험을 보면 사실은 수능에서 원하는 대학, 좋은 과를 가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하겠죠. 재수를 막상 하게 되어지면 문제점이 뭐냐면 주요 과목의 성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거. 이게 문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기간은 240일 남았는데, 언제까지 240일 남은 시간, 수능 때까지 언제까지 기초만 쌓고 있을 것이냐. 학습의 기초를 쌓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전력 강화의 시간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240일 중에서 이러한 국어나 수학과 같은 학습의 부진을 해소하는 데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제 생각으로는 약 한 100여일 정도, 앞으로 남은 2달이나 3달 동안에 국어나 수학 영역에서 획기적인 성적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마 7월, 8월 달 정도 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올해 입시가 성공하기 어렵겠다, 내년에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남은 240일을 계속해서 공부하며 성적 오르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학습의 부진이 큰 상태에서는 남아있는 학습의 시간이 약 100여일, 다시 말하면 6월 평가원 성적 이후까지가 고비다. 그때까지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 이후로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축구하고 똑같아요. 축구,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가 전반에 45분, 후반에 45분이 있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대0의 스코어로 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대0으로 지고 있고, 그럼 전반에 예를 들어서 전반 10분 정도 돼서 2대0의 스코어로 밀리고 있는 상태라면 전반전이 남아있고 후반전이 남았기 때문에 동점을 만들고, 그리고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전반전까지도 골을 넣지 못하고 후반 15분이 지나서도 골을 넣지 못한 상태에서 2대 0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결국 승패는 패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의 학생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보다는 성적이 좀 나았죠. 자연계인데 수학은 미적분의 1등급을 맞았으니까 정말 잘했죠. 수학이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수학은 잘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과탐 두 과목이 4등급과 3등급을 맞았으니까 수능은 뭐가 중요합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고 그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최소한 자연계라고 한다면 수학과 탐구 두 개 과목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져야만 대학 선택, 그 다음에 학과 선택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 한 과목만 보고 나머지 과목의 성적이 부진하게 되어지면 상위권의 대학을 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학과 선택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입시에 매우 불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잘하는 과목, 내가 못하는 과목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부진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국어 과목이 부진하냐라고 하면 국어를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수학이라는 과목에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부가 수학 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자연계다 보니까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어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어 공부를 많은 시간들을 해야 하지만 학생이 아무래도 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쪽으로 많은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강제적으로라도 임의적으로라도 국어의 학습 시간을 늘리고 국어의 수업 시간을 늘림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어의 수업 시간들을 늘려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시기가 3월, 4월, 5월 이 시기 동안에 국어 성적을 빠르게 끌어올리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가면은 이 성적이 실제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한다 하더라도 전년도의 수능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현상. 작년도 2023학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어가 3등급을 맞고 수학을 1등급을 맞았는데 2024학년도는 반대가 되는 거야. 국어가 1등급을 맞은 건 좋아. 그런데 국어 공부하다 보니까 또 수학이 안 돼. 수학이 3등급을 맞는 경우. 대부분 10명의 학생을 보면 10명의 학생의 예를 들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3-1로 갈 가능성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죠. 1-3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별 편차가 큰 경우에는 재수 초기에 학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재수의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뭐 운동이든 아니면은 뭐 음악이든 공부든 다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의 상태, 학습의 부진한 점, 본인의 학습 성향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240일. 그 240일 중에서 공부의 부진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0여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4 대입의 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6월 1일 날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요. 4월 달에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가 있는데 4월 달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는 5월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자, 9월에 평가원은 9월 6일 날 수요일 날 평가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시험은 11월 16일에 수능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일정이 24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은 올해 재수생의 비율이 31.13%, 2023학년도 재수생 비율이죠. 제가 볼 때는 2024학년도에도 재수생의 비율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인 수험생은 우리가 44만 7,669명 정도의 수험생이 2023학년도에 수험생이 차지했는데 수험생의 인원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요. 다소 인원이 줄거나 다소 는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44만 명, 45만 명 정도의 학생 수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주중에서 이 인원 안에서 재수생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재수생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학력 위주의 사회예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점.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점, 거기에 따라서 다수생애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 그 다음에 수능 개편에 따라서 교차 지원에 따라서 문과로 지원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재수시장에 뛰어든다는 점, 이것들 때문에 결국은 2024학년도의 재수생의 비율도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거, 재수생의 비율은 31%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학생의 비율, 1등급과 2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정시에서 1등급과 2등급을 맞아야 상위권 대학을 가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수시에서 의학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다시 말하면 1등급, 2등급 이 구간에 들어야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데, 재수생의 비율은 31%이지만 결론적으로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60%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고3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재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라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 재수생의 비율이 31.13%인데 이걸 100%로 봤었을 때, 자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숫자가 전년도에 65,013명이었습니다. 전체 비율로 봤었을 때는 재수생 100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46.64%예요. 100명의 재수생이 수능 시험을 본다면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은 46명 정도밖에 보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9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은 56.34%이기 때문에 5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재수생이 다 참여하는 시험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수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입장에서 볼 때 6월, 7월, 8월, 9월 아무리 시험을 봐도 정말 가장 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시험은 딱 수능 한 번. 그 다음에 내가 재수생으로 지금 1월, 2월, 3월, 4월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붙고 그 다음에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를 붙은 상태에서 재수를 하게 되는 학생들을 만나는 시기는 바로 수능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실전력 강화, 실전력 강화. 한 번의 시험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내 노력의 결과를 한 번의 시험에서 얻어내느냐, 이게 바로 실전력 강화의 필요성인 거고, 두 번째는 실전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3월, 4월, 5월 그리고 6월 들어가기 이전의 시기, 바로 이 시기가 공부를 쌓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습의 부진을 해소를 시키지 못하면, 부진을 해소시키지 못하면, 그리고 7월달, 8월달은 여름 시기이기 때문에 무더위가 한창이다 보니까 공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럼 9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수능까지 남아있는 약 70일 정도의 시간이 파이널 과정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이널 과정은 빼놔야 되고 7, 8월달에 공부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기는 빼놔야 되고, 그러면 사실상 3, 4, 5, 6 3월달 다 지났죠. 4, 5, 6 어떻게 보면 약 90일 또는 70일 정도의 남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 영역에서 부진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소를 시켜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한양대를 다니고 있다, 건국대를 다니고 있다. 근데 나는 작년도에 수능 성적에서 목표하는 대학이 서울대 연고대를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의학계열을 목표로 삼는다? 근데 내가 만약에 수학이 3등급이다, 국어가 3등급이다, 탐구가 부진하다 라고 하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가 바로 남아있는 70일 밖에 시간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0일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재수는 240일의 구간이 3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지금서부터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그 다음에 9월 파이널 기간인데 9월부터 나머지 기간은 사실상 실전 마무리 파이널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제껴놔야 돼요. 그리고 7, 8월 때는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므로 공부의 기초를 닦고 부진한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시기는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뚜껑 열고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아차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때가 늦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시기에서 문제점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우리 아이의 성적은 어떤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꼭 보셔야 돼요. 6월 3, 4, 5, 6, 7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의 성적만으로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부분의 재수생들은 재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성적이 쭉 오르기 시작해요. 9월 달까지 성적을 오르다가 실제 수능에 가면 성적이 생각보다 다르죠. 전년도에 수능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모의고사와 수능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능은 모의고사가 아니고 수능은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통해서 결국 대학 결정을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인 거고, 모의고사에는 마치 사설기관에서 진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종의 말 그대로 모의평가일 뿐인 거죠.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모의평가일 뿐인 거고, 더군다나 이번에 3월에 보게 되어지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그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끼리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의 경쟁력이 낮아요. 그렇다고 3월 모의고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투스든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든 어떤 모의고사든 그거는 사설기관에서 진행하는 모의평가일 뿐, 결국은 대학 결정을 위한 수능시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의 성적을 마치 수능 성적으로 이해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점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실전 마무리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해마다 변별력이 크게 발생이 되어지는 시험이죠. 자, 2023학년도의 수능과 2022학년도의 수능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나? 국어 영역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국어 영역 만점의 표준 점수가 무려 149점이었어요. 2023학년도 수능의 만점은 134점. 몇 점이 하락했습니까? 15점이 하락했죠. 결국은 15점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국어시험을 잘 봐도 변별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 수능은 어떻게 됐어? 국어시험을 잘 봤느냐 못 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학을 잘 봤느냐 수학을 못 봤느냐. 수학시험을 잘 봐야 결국은 상위 점수와의 간격을 좁히고 하위 점수의 간격을 넓혀요. 그러면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수학을 잘 봤느냐 못 봤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국어 성적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국어를 잘 본다 하더라도 결국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요. 수학을 잘 보지 못했다면.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항상 바뀐다는 거죠. 자, 올해는 그러니까 국어가 쉬웠고 내년에는 국어가 어떻게 될까? 내년에 국어가 어려워질까? 국어가 쉬워질까?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과탐은 더 심하죠. 과탐은 올해는 화학시험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사학의 표점이 매우 높았는데 내년도에는 화학시험이 올해처럼 똑같이 높을까? 낮아질까? 결국은 뭐냐면 수능시험이 일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변별력이 크게 발동이 되고 그 변동 가능성이 높고 이 변동 가능성에 따라서 나의 시험의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시험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이는 시험의 난이도, 출렁이는 과목별 난이도,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실전 마무리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성적을 끌어올리고 실전 마무리 과정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야? 학습의 기초를 쌓는 과정이 실적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공부는 전혀 기초가 쌓이지 않았는데 3월, 4월, 5월, 6월 달 엄청나게 문제만 막 풀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축구에 기본기가 없어. 체력이 안 돼. 기본기가 없는데 맨날 주말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막 3, 4일은 맨날 공만 차면 실력이 늡니까? 골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기본기가 갖추어져야만 경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부진한 부분을 극복해 나가면서 실전적인 스코어를 높일 수가 있겠죠? 똑같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3월, 4월, 5월 동안에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은 문제, 다양한 문제, 실전력 강화가 아니라 학습의 부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나만의 성공재수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마다 적합한 학원이 있고 학생들마다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하이퍼립에는 대치동 20년 놀라운 입시 결과가 차별화되어진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학원이 하이퍼립과 대치동에서 재수학원 또 재수생들을 지도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등 석박사 출신의 대치동 최고의 강사진. 당연히 이제 대치동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우수한 강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학원에 적합한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입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대형 재수학원이나 또는 대형 기숙학원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내가 1월달부터 재수학원을 다녀보니까 1월달부터 기숙학원을 다녀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 왜? 모든 과목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 어떤 과목의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데 어떤 과목의 선생님은 잘 안 맞아. 학원에서 낭비되는 시간 구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 학생들과 밀집된 구조에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너무 많다. 또는 나는 외부의 수업을 연계해서 수업을 듣고 싶은데 그런 연계성이 떨어진다. 다양한 이유로 내가 실제 재수학원이나 기숙학원에서 공부해보고 나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월, 5월 이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9월, 10월, 11월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빨리 자신에게 맞는 공부의 방법으로 기초 실력을 쌓지 못하면 그 이유는 사실상 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고요. 자, 반수를 준비하는 N수생들 계시죠. 반수도 마찬가지로 6월, 7월 이후에 반수를 시작하면 늦는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3수생이나 4수생의 비율도 매우 크기 때문에 반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서부터 대학을 다니시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반수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과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단식 수업 맞지 않습니다. 1대1 맞춤 수업을 통해 가지고 기초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학습의 양을 집중시켜서 성적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빨리. 그래야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재수학원에서 실패한 3수생이나 그 다음에 고3 실패의 원인이 과도한 수업으로 인한 학습 시간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7번째는 의대를 꼭 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춤형 재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의대는 가고 싶은데 성적은 좀 부족해. 남은 시간이 240일 남았고 기초를 닦는 시간은 약 100일밖에 없어. 그럼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나의 학습 능력으로 봤었을 때 뭔가 학생에게 맞는 획일화되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검정고시 시험을 보신 분들, 이런 분들도 학생 개별 맞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합니다. 자, 하이프랩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세 가지 3단계 성공재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관리형 독학재수 프로그램입니다. 독학재수 프로그램은 자, 진행하는 독학재수 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학습 관리를 진행하고요. 그러면서 매달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과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오전에 8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이렇게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재수학원과 동일하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일반 재수학원에 들어가는 수업 시간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자율학습을 하거나 학습관리를 진행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 나는 독학재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수학은 좀 필요하다. 수학은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학원에서 1대1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강의나 외부 수업을 연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바로 취약 과목 독학재수라고 하는 거죠. 독학재수를 진행하시다가 취약 과목 독학재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 과목에 대한 1대1 클리닉 수업을 듣는 거죠.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또는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든 1대1 개인 수업을 통해서 부진한 부분을 빠르게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합니다. 성공재수 종합반은 취약 과목에 대한 1대1 개인 수업과 그 다음에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하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수업 시간을 3교시나 4교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일반 재수학원의 프로그램이 하루에 7교시 내지 8교시, 그 다음에 자기 공부 시간은 4시간. 그러면 사실은
거의 뭐 자기 공부 시간 3시간, 4시간이 수업을 따라가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부족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냐? 12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수업 시간이 3시간이나 4시간.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시간이나 4시간의 수업을 소수 수준별 수업과 1:1 과외식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업보다 3배 정도 빠른 속도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단기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나는 수학이 더 부족해 라고 하면 1:1 수업을 조금 더 배가시켜서 학습에 배가시켜서 부진한 부분을 빠르게 해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력 강화 학습 컨텐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재수가 그 다음에 수능이 실전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영역별로 난이도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의고사 성적대로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전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최소한 8월 이후로는 실전력 강화의 시간을 쏟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3, 4, 5, 6월 이 시기에 공부의 기초를 쌓고 성적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퍼립위에서는 실전력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는 오전에 월, 화, 수, 목, 금 오전에 3개년도 기출문제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 4, 7월, 10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그 다음에 평가원 6월, 9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이나 과타의 문제들을 오전에 1시간씩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요. 문제 푼 내용을 가지고서 질의응답을 하고 또 문제 푼 거에 대한 결과들을 학부모님께 통보를 해드려요. 그러면 학생이 현재 학습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부모님께서 계속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이라는 시험은 결과 중심의 입시거든요. 우리가 4월, 6월, 9월 수능 못 봐도 실제 수능 잘 보면 돼. 그렇죠? 또 6월, 9월 수능 잘 봐도 수능 못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잘 봐도 못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못 보다가 잘 보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면밀한 체크, 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 그러므로 학생, 학부모, 학원이 과정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하셔야만 문제점을 조기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의평가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이투스 모의고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이강 모의고사 그리고 대치동 탑시크릿 학습 자료들이 제공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6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오전 모의고사를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 학생의 학습 수준이나 목표 대학에 맞게끔 다양한 학습 자료들이 제공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학생의 학습관리 시스템이에요. 자, 일반적인 재수학원들은 학습관리를 대부분 누가 합니까? 담임교사가 하는 거죠.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있고 처음에는 관리가 제대로 될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그 재수학원에 들어가고 반에 소속이 되어지는 순간 사실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담임교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담임교사의 교과목이 예를 들어서 수학이야. 수학 선생님이 실제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분업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하이퍼립위에서는 첫 번째는 담당 교사가 배정이 되겠죠. 자, 취약 과목 독학제 수다, 성공재수 독학제 수다라고 하면 각 과목별로 1:1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배정이 될 거고 그럼 1:1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학생의 현재 학습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담임교사는 과목별 학습 상태의 분석과 그 학습 상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거고 이를 통해서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할 거고요. 관리실장은 주로 뭘 하냐면 학습 계획과 실행 점검, 그 다음에 어휘 테스트나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부원장은 수업 시간 구성 및 학습 생활 전반에 대한 학습 관리를 따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원장인 저는
주로 입시 컨설팅, 수시나 정시에 대한 입시 컨설팅이나 매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현재 학습 상태에 대한 입시의 플랜을 구성하도록 하죠. 결국 이렇게 분업화시켜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어져야만 현재 학생이 과목별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학습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습 시간표의 구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생의 목표 대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공부 계획을 수립해야 될지에 대한 단계별 학습 계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학습 관리와 생활 관리에 대한, 이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재수가 24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결국 재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다른 점은 단기 승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철저한 생활 관리와 학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관리는 일일 학습 계획과 수립, 그 다음에 그 수립한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점검해요. 이걸 매일 귀가하기 전에 스터디 플래너를 가지고 일일이 다 점검을 합니다. 실제 학생이 오늘 목표한 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점검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생 1대1 질의응답과 학습 코칭을 실시해요. 과목별 전문 강사, 다시 말하면 수업하신 선생님들이 1대1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 거고, 특히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고대나 현재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1대1로 질의응답을 받고 학습의 방법에 대한 코칭을 실시합니다. 이거는 독학재수든 취약과목 독학재수든 성공재수든 마찬가지고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3단계 재수 프로그램들은 매달 변경이 가능해요. 처음에는 독학재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나는 수학이 좀 부족해, 국어가 부족해서 나는 1대1 클리닉 수업을 듣고 싶어 라고 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성공재수 종합반으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적이 많이 올랐다 라고 하면 나는 독학재수로 가겠다 라고 하면 수업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는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이라는 공간이 오랜 시간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좋은 면학 분위기를 구성해야 결국은 좋은 입시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이퍼리비 학원에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느 해보다도 좋은 면학 분위기, 우수한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별 지정 자성 및 다양한 학습 공간들이 제공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에 대한 학습 관리가 진행이 되도록 할 거고, 세 번째는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생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지, 혹시 졸지는 않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도 다 간접적으로 체크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나 기숙사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기숙사가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또는 이 근처에 있다 하더라도 기숙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대치동 주변의 학사들이나 기숙사를 연계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점심과 저녁 시간에는 급식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급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학원 내에서 급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외출하셔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여기 근처에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위치가 이제 대치동 학원가 중심에 있거든요. 롯데백화점 바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거나 교통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리비 학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남은 시간이 240일 정도 남았어요. 자, 240일 정말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입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240일이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남은 기간이 약 70일, 80일 정도 남았어요. 우리는 수능까지 바라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금부터 6월 정도까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학습 상태가 과연 6월까지 결과를 낼 수 있는 공부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되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잘 봤다, 6월 시험 잘 봤다, 9월 시험 잘 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부모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와 체크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꼭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이포리비에서는 4월 3일 날 재수, 반수생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포리뷰로 전화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하이포리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